자,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시장에 정말 큰 판이 하나 깔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상품 하나 새로 나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 투자 생태계의 룰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바로 한국형 BDC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녀석이 과연 우리 포트폴리오의 복덩이가 될지 아니면 고치덩이가 될지 제가 20년 경험을 다 녹여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처럼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2018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와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무려 3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경험상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오래 진통을 겪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고 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과연 우리가 제2의 유니콘을 발굴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될까요? 아니면 과거 여러 사모펀드 사태처럼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노리는 또 다른 덫에 불과할까요? 오늘 제 분석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BDC가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뭔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파헤친 다음에 실전 투자 전략과 최종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BDC란 무엇인가? 이 용어 자체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려면 룰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나 정말 돈 많은 분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벤처 투자의 문턱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앞으로 확 낮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이 상장 여부라는 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 VC 펀드요. 그건 뭐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죠.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BDC는 달라요. 무조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 MTS로, 집 컴퓨터 HTS로 삼성전자 사듯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 열리는 거죠. 물론 정부가 그냥 자, 알아서들 잘 해보세요 하고 아무런 규칙 없이 풀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트폴리오 규정을 보면 전체 자산의 최소 60%는 벤처나 혁신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또 최소 10%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쫓되 최소한의 안전벨트는 채워놓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BDC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온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과 영국 모델은 그 뿌리, 즉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에 미국 BDC는요, 본질적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대출 중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노리는 인컴 투자에 가깝죠. 반면에 오른쪽의 영국 VCT는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나중에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얻는 자본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벤처 투자, 즉 지분. 그리고 이 철학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 배당 수익률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BDC는 평균 배당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아주 강력한 고배당 자산의 역할을 하죠. 영국은 그보다 좀 낮고요. 우리나라는 이 둘의 장점, 그러니까 미국의 고배당과 영국의 자본 차익,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모두 접겠다는 아주 야심찬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잘 섞인 칵테일이 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물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BIDC 도입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 하나 주려고? 천만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 국가적인 차원의 머니부부 전략,
진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나온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 엔진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BDC가 그 머니무브를 위한 핵심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막대한 유동성의 물줄기를 부동산 같은 곳에서 빼내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인 셈이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온통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차 있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20년 투자 경험은 항상 동전의 앞면보다는 뒷면부터 먼저 보라고 가르치더군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 리스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특히 이런 비상장 기업 투자는 우리가 아는 일반 주식시장과는 위험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골치 아픈 건 바로 이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회사인지 어떻게 할 건데요? 상장기업처럼 매일 시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과거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서 호되게 당했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바로 이 5% 룰입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도 자기들 돈을 최소 5%는 의무적으로 함께 넣어야 한다는 거죠. 소위 스킨 인 더 게임,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 돈으로 함부로 위험한 장난을 치기는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방어 장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이죠. 앞으로 수많은 BDC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고르는 법, 저만의 플레이북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BDC에 투자할 때는 일반 주식 트레이더의 관점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누가 운용하는가. 둘째, 무엇에 투자하는가. 셋째, 얼마에 거래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1단계, 바로 운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고르는 사람, 즉 펀드 매니저의 안목과 철학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기업들을 발굴해서 성공시켰는지 그들의 실적, 즉 트랙 레코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BTDC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핵심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다양성을 더하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위성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여기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최종 평결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하, 이 문구 보니까 딱 제 마음 같네요. 증권사 리포트만 보면 당장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 같은데 왜 제 계좌는 항상 월요일 아침 제 발걸음처럼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는 흥분하면 안 돼요. 항상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딛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큰 만큼 그 그림자도 짙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와 한국 혁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정말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BDC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한국 혁신의 미래에 거는 하나의 베팅입니다. 만약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업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살아남고 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